자, 이제 이 기본 노티피케이션을 통해 액티비티 실행하기, 큰 이미지 보기 이 세 개에다가 코드를 이제 연결해 보시도록 할 거예요. 먼저 기본 작업. 네, 요거는 기본 노티피케이션. 네, 기본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방법을 명시해 놓은 거죠. 노티피케이션 컴팻, 아이고, 이게 아니고, 네, 빌더를 만들려면 빌더가 있어야 되니까, 네, 노티피케이션 컴팻 빌더는, 빌더 타입의 빌더는, 네, 빌더는 우리 겟빌더, 지금 방금 만든 겟빌더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채널 아이디는 뭐 마음대로 적어주시는 거니까, 그냥 언더라인 1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채널 이름은 뭐 데이터 매니저에 관련된 거다. 임의로 준 거죠, 제가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이미지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빌더에다가 셋 해가지고 스몰 아이콘을 딱 설정하시면 되고, 인트니까 리소스죠. 네, 스몰 아이콘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안드로이드 아이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아래 드로블이 갖고 있는 아예 그냥 제공되는 노티피케이션 오버레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미지, 요런 이미지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제목을 설정해 볼 거예요. 제목 설정하기. 빌더에다가 셋 컨텐츠 컨텐츠 타이틀, 여기 타이틀 제목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노티피케이션 연습, 이거는 기본 연습이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 텍스트는 이제 본문이 될 거예요. 자, 5cm 근방에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뿌려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이미지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어요. 라지 이미지 같은 것도 뭐 추가할 수 있고, 이미지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우리 이미지를 추가하실 때 사용하는 거. 이미지 추가하기. 라지 이미지는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하는지 간단하게 보시는데, 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지를 추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객체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내부에서 사용되는 객체가 비트맵 객체가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트맵 객체를 만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 추가할 때 사용하시는 게 빌더에 이제 셋 라지 아이콘 해가지고 볼 건데, 라지 아이콘이 비트맵 객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맵 객체를 먼저 만들 거예요. 자, 비트맵 객체, 비트맵이 이제 이미지를 관리하는 한 방법, 이미지 객체 중 하나의 이제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해요. 이 비트맵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방법은 비트맵 팩토리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비트맵 팩토리에 디코드 리소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소스 객체 얻어 주시면 되는, 리소스 객체는 우리가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get 리소스 하면 얻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소스 객체와 함께 어떤 리소스를 우리가 줄 건지, 드로우블에 우리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E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처리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요게 이제 비트맵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라지 아이콘 하실 때 우리 만들어 놓은 비트맵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별도로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알림과 동시에 뭐 스마트폰의 진동이 울리도록 처리하실 수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알림 메시지가 올 때. 빌더에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하신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 다시 또 별도로 지정을 하시는 게 set default라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상수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상수는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갖고 있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의 네, 디폴트 사운드라는 거하고 OR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세팅이 될 수 있어요. 노티피케이션이 갖고 있는 디폴트 바이브레이트, 그죠? 상수. 그 다음에, 네, 노티피케이션이 갖고 있는, 네, 디폴트 라이트까지 우리가, 등록을 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 주시고, 처리를 하시면, 뭐,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알람, 소리, 사운드, 바이브레이트, 진동, 그 다음에 소리까지, 빛까지 이렇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세팅을 하셨으면,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노티피케이션이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를 이제 빌더에다 세팅하신 거고, 우리 앞에서 밑에서 지금 여기 빌더에다가 채널에다가 이제 세팅하신 거죠. 채널에 세팅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빌더에 따로 세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실 때 이제 쓰시는 게 빌더가 갖고 있는 네, 빌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노티피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선 노티 매니저에 노티파이, 이 노티파이가 여러분들 뭐냐면 알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생성한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우리가 알림 매니저, 네, 알림 매니저한테 등록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티파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림을 이제 등록하고 알림을 발생시키시는 작업을 하실 건데, 이 노티파이는 뭐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고유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우리가 발생시킬 건지 이렇게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발생시키시는 거죠. 이게 노티피케이션을 여러분들 발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하나를 이제 했으니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안드로이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 잘 떴고요. 요 기본 노티피케이션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네, 네, 이렇게 메시지가 떴고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실행이 제대로 안 됐나?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전 게 지금 실행이 돼서 제가 잠깐 중지하고 요거 다시 콜드부트 시킬게요. 네, 제 안드로이드 이 AVD가 좀 이상이 있어서 AVD를 켜기 위해서 콜드부트를 다시 하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중지했고요. 네, 실행을 한 거예요. 이게 실행한 화면이고 이 상태에서 기본 노티피케이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노티가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노티.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연습 요거 이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보면 지금 노티피케이션 연습 기본 해가지고 이게 타이틀로 들어갔고 5cm 근방에 접근했습니다 라는 게 이제 기본 그 메시지로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지금 동그란 거 있죠? 이 동그란 게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메시지고요. 여기 옆에 이렇게 출력이 된 게 우리가 라지 그 중간에 라지 아이콘 설정하셨잖아요. 라지 아이콘으로 설정하신 걸로 이렇게 들어간 거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노티를 이제 발생시켜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좀 몇 가지 추가를 더 해볼 거예요.
요거 말고 조금 더 큰 이미지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요 버튼 클릭해서 노티 띄우는 메시지 쓴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제가 버튼 이미지 스타일에다 갖다 집어넣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노티피케이션 그 빌더는 뭐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네, 빌더는 채널은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채널 1로 제가 작업을 했지만 뭐 여기다가 빅 이미지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노티 뭐 언더라인 빅 이미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그냥 채널 아이디하고 채널 네임은 마음대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스몰 아이콘은 지금 오버레이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네, 요거 컨텐츠 타이틀은 네, 얘는 그냥 스타일 연습으로 할게요. 연습. 이거는 이미지가 보이는, 이렇게 하자. 이미지가 보이는 노티피케이션. 네, 이미지가 보이는 노티피케이션.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로 요거 그대로 설정을 하고, 라지 아이콘으로 뭐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바이브레이터까지 이제 등록을 하셨고요. 자,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큰 이미지를 한번 등록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스타일을, 우리가 노티피케이션의 스타일을 등록하실 수 있는데, 노티피케이션 컴팻에, 자, 노티피케이션 컴팻이 갖고 있는, 네, 컴팻의 그 빅 픽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빅 픽처 스타일. 자, 빅 픽처 스타일을 이제 생성하시는 거죠. 뉴.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컴팻의 빅 픽처 스타일을 설정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빌더를 같이 네, 설정해 주시면 돼요. 빌더를 같이 넣어 주시면 되고, 요 스타일에다가 네, 빅픽처라는 메소드가 있죠. 빅픽처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 비트맵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세팅하실 수 있고요. 빌더에 set 스타일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네, 요 지금 방금 만든 스타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서, 얘는 위에서 1004니까 얘는 1005로 노티피케이션을 네,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것도 다시 이제 실행. 다른 거 없어요. 이미지만 그냥 하나 넣어준 거예요. 다시 실행을 합니다. 네, 다시 실행이 됐고, 큰 이미지 보기 버튼을 눌러주면 노티가 떴는데, 네, 이렇게 노티를 내리면 큰 이미지가 이렇게 추가된 거 보실 수 있죠. 아까 거랑은 또 달라요. 기본 노티피케이션을 누른 상태에서 노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리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근데 얘는 내려주면 큰 이미지가 같이 보인다.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노티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왔을 때 노티가 이렇게 나오고, 노티를 딱 클릭하면 카카오톡 액티비티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요거 펜딩 클릭에다가 같이 해보시도록 할 건데요. 요것도 카피를 해서 쓰도록 할게요. 위에 거 그냥 카피를 하겠습니다. 네, 위에 거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하고, 부분만 처리를 할게요.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얘는 그대로 놓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 하나 추가할 거는 뭐냐면, 네,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하면 네,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실행하실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실행되는 액티비티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게요. 메시지에다가 자, new에서 액티비티 하나 만들어 주시고 empty 액티비티로 네, 서브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게요. 서브 네, 액티비티 이렇게 갖고 하나 만들고 네, 서브 액티비티는 지금 액티비티 2를 서브 2를 지금 쓰거든요. 아, 얘를 서브가 실행이 되게 하시면 되고요. R은 네, 임포트 해주시고요. 액티비티 서브는 제가 이미 드렸나요? 요것도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네, 요것도 다 올려 놓을게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 거 다운받지 않으시고 제가 같이 요거 노티랑 같이 넣어 드릴게요. 노티랑 같이 넣을 거고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 싫으시면 그냥 네, 없다 생각하고 이 서브 만들어진 게 이렇게 서브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가서 수정만 하시면 되죠. 코드 가셔서 추가하셔야 되는구나. 네, 뭐 추가하죠 뭐. 요거 컨스트레인트 가셔서 네, 컨버트 뷰 하셔서 리니어로 바꾸시고 여기다가 텍스트 뷰만 갖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에다 추가하셔서 메시지만 네, 그냥 이건 아이디죠. 아이디고 메시지만 네, 여기다가 노티피케이션을 선택하면 실행되는 뭐 액티비티 이렇게만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네, 글자를 좀 크게 볼 거니까 라지로 걸어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걸어 주시면 돼요. 서브2니까 서브든 서브2든 거기에 맞는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변경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이 액티비티에서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하면 우리가 별도의 액티비티가 네, 실행되도록 구현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림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지잖아. 노티피케이션이. 그래서 제가 이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하면 네, 어떤 특정 액티비티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카톡이 왔을 때 카톡이 온 알림이 이렇게 뜨고 알림을 제가 이렇게 내려서 알림이 뜨고 이 알림을 클릭하면 카톡의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액티비티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작업을 이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노티피케이션이 우리가 직접 이제 노티피케이션은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등록을 해요. 자, 액티비티에서 등록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알림이 실행되는 곳은 시스템 내부에서 제어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실행은 액티비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알림이 우리가 실행되는 부분은 액티비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림이 실행되는 곳은 네, 액티비티 영역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어하는 네, 영역이다. 영역에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따라서 우리가 직접 이벤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리할 수 없다. 자,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왜 이럴까요? 네, 이벤트를 직접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뭐냐면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건 인텐트잖아요. 그래서 인텐트를 통해서 우리가 액티비티를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인텐트의 실행을 시스템한테 직접 의뢰해야 돼요. 시스템에 의뢰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의뢰할 때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pending intent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pending intent는 노티피케이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노티피케이션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텐트의 어떤 발생과 실행을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되는 객체에 의뢰하는 경우는 모두 펜딩 인텐트를 사용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펜딩 인텐트를 그럼 만드는 방법은 얘도 인텐트를 만들게 만들어야죠. 인텐트를 만들게 만들어야 돼요. 펜딩 인텐트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인텐트를 만들어요. 인텐트를 직접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텐트 타입의 인텐트는 new 인텐트 해서 펜딩 인텐트한테 의뢰하기 전에 일단 this와 실제 실행되는 클래스는 우리 서브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서브 액티비티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텐트를 일단 만들고 임포트 우리 임포트 클래스에서 인텐트를 임포트 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직접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펜딩 인텐트에다가 펜딩 인텐트를 만들 거예요. 또 펜딩 인텐트를 만드시는데 펜딩 인텐트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변수 똑같은 걸로 하실 거고 펜딩 인텐트의 get activity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get activity 해갖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당연히 this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코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텐트 해봤죠? 자, 이 리퀘스트 코드는 그냥 아무렇게나 코드 주시면 되고요. 어떤 인텐트를 의뢰할 건지 인텐트 객체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래그 변수를 상수로 여러분들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플래그 변수 일단 기본적으로는 펜딩 인텐트가 갖고 있는 플래그 변수 여기 cancel current부터 시작해서 update current까지 있습니다. 우리 update current를 줄게요. update current를 주실 거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update current는 자 상수값이죠. update current는 어떤 의미냐면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으로만 이전 객체가 있다면 이전 객체를 업데이트 시키라는 거예요. 이전 객체를 업데이트 시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여기 플래그 변수가 플래그 캔슬 커런트가 있죠. 플래그 캔슬 커런트 이것도 정리를 좀 할게요. 캔슬 커런트는 우리가 이전에 생성한 펜딩 인텐트 자 펜딩 인텐트를 취소하고 다시 만들라는 뜻이에요. 취소하고 다시 만들어라 뭐 이런 의미고 우리는 업데이트 이전 내용으로 이전 객체 현재 내용으로 그러니까 현재 내용으로 이전 객체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냥 달라진 것만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거 노티피케이션 객체 만들기 전에 빌더한테 펜딩 인텐트 의뢰만 하면 돼요. set 컨텐츠 자 set 컨텐츠 인텐트라는 메소드가 있죠. set content intent 해가지고 여기다가 pending intent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빌더한테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결국 빌더를 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빌더 객체에 뭐를 세팅하시는 거냐면 pending intent를 설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펜딩 인텐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인텐트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인텐트를 발생시켜야 될 때 사용하시는 게 펜딩 인텐트다. 펜딩 인텐트로 의뢰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고 지워줘야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다시 바뀌겠죠, 얘가.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액티비티 실행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고요. 자,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서브 액티비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카톡이 왔을 때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뜨고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하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채팅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로 넘어갔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노티피케이션에서 바로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노티피케이션은 액티비티에서 관리하는 리소스가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객체이기 때문에 직접 인텐트를 우리가 실행할 수 없고 펜딩 인텐트라는 걸 만들어서 빌더에 등록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